오늘은 통합과학 교과서 16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 중학교에서부터 원소 기호도 외우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배웠죠. 그게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주를 이루는 원소들이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원소기 1번부터 20번까지도 외우기도 하고 다양한 원소들을 배웠는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다 균질한 비율로 있는 게 아니고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고. 자, 그래서 우주에 있는 물질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우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밤하늘에 뭐가 보이죠? 하늘에 보이는 게 점점점점 보이는 것들은 별입니다. 별. 여러분들 실제 밖에서 보면은 저녁에 밤에 나가서 보면은 별들 보이긴 하죠. 근데 몇 개 안 보이잖아요. 실제는 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주변 가로등 불빛이나 이런 데 밝은 데 있으면 별빛이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저기 산이나 논들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별이 무지하게 잘 보입니다. 그 다음 지금 보는 거는 은하수인데요. 가운데 보면은 뿌옇게 밝은 게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눈으로 당연히 보였으니까 은하수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하수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주변에 불빛이 하나도 없을 때 정전됐을 때가 딱 잘 보입니다. 평소 때는 은하수가 엄청 희미하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고 여러분들도 아직 살아오면서 은하수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은 실제 실물로 눈으로 자기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면은 엄청나게 멋있는 게 은하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은하수 이 화면을 보면은 별들이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이 별들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거는 선생님이 쓰는 천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어떤 별이 뜨고 지고 태양이 지금 현재 어느 하늘에 떠 있고 달이 어디 있고 이런 거 확인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렇게 보면 하늘에 지금 태양이 떠 있죠.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는 현재 시간이 4월 21일 화요일 14시 54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현재 시간대로 이게 움직이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게 당연히 안 보이죠. 천천히 움직이니까. 시간을 빨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자, 시간이 빨리 가죠. 태양은 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서쪽 하늘로 이렇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는 별들이 당연히 해 떠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해가 지면은 별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은 해가 져야지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주에서 이렇게 별들은 물질이 있습니다. 불타는 태양같이 불타는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물질이 있겠죠. 근데 나머지 빈 공간은 물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별과 별 사이에 이 검은색 빈 공간은 거의 물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표현하면은 우주는 진공 상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 보면은 별들이 몇 개 보이는데 실제로는 별들 이외에 다른 천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망원경에서 보듯이 선생님이 확대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것보다 망원경으로 봤을 때 보이는 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약한 별빛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밝은 별만 보이다가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별들 보고 만들어 놓은 게 여기서 보면은 자, 별자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여러 가지 별자리들 있죠. 이렇게 별자리들 사자 자리도 있고 처녀 자리, 개 자리, 쌍둥이 자리 이런 식으로 별들을 연결을 시켜서 밝은 별들을 연결시켜 별자리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별자리가 이렇게 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여서 가죠. 그래서 이 천문 프로그램은 나중에 이제 천문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한 단원에서 더 많이 볼 예정입니다. 자, 다시 태양계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 하면은 엄청나게 크죠? 태양계에 물질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우주, 진공 상태라서 물질이 없죠. 근데 태양계에서 이렇게 지금 행성들하고 태양도 보이는데 이런 데만 물질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물질이 가장 많고 나머지 행성들 다 합쳐봤자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물질은 대부분 태양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면은 태양도 엄청나게 크고 행성들도 크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 태양계는 이 비율하고 맞지 않습니다. 실제 태양계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 화면 보면은 지금 태양계를 표현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태양이고 수금지화, 목토, 천, 해왕성까지 있습니다. 해왕성 엄청 멀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질이 있는 거는 태양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확대 축소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행성들도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태양계도 한눈에 보이고 하지만 실제 태양계는 실제 비율은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위에가 태양부터 수금지화, 목토, 천, 해 이렇게 있고 자, 지금 화면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여기 보면은 태, 수, 금, 지 현재 지구에 있는데 다른 행성으로 가볼게요. 자, 수성으로 갑니다. 지구 이외에는 다 검은색이면 다 진공이죠. 빈 공간입니다. 자, 가속해서 수성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지구보다 훨씬 작죠? 수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 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태양 표면에 왔는데 아까 지구 크기 한번 생각해 보면은 태양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지금 태양이 가장자리 부분만 나왔는데 이 지금 화면에 태양이 다 표현이 안 되니까 태양 표면 쪽만 보고 있고 태양 중심을 눌러서 가면은 태양 중심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한 화면에 안 들어오고 벗어나죠. 그래서 태양이 엄청나게 큽니다. 어, 길이로 치면은 지구의 한 109배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리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수금지화는 여기서 볼 때 좀 붙어 있는데 목토천에는 엄청 띄엄띄엄 있습니다. 저기 해왕성까지 가면은 이번 시간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목성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점점 가속해서 가죠. 자,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 자, 지금 이거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까요? 느리게 이동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정답은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8분이 돼야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지금 빠르게 목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참 걸리죠, 지금. 그래서 목성까지 지금 딱 가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목성하고 지금 비교할 거는 아까 지구 크기. 목성을 보면은 표면에 이렇게 동그란 대적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구가 한 3개 정도 들어갈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목성은 지구 한 10배 정도 되니까 제일 큰 행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 토, 천, 해 가면 갈 수 있는데 엄청 행성들은 띄엄띄엄 있고 그 사이에는 아무 물질도 없는 거의 빈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태양계에는 태양이 대부분의 물질 대부분을 99%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계 밖에는 우리 방금 별들 봤죠? 이 태양계 밖에 있는 별들인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선이라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이거예요. 이거 아주 작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은 태양보다 더 큰 별들입니다. 당연히 물질이 어디에 많겠어요? 큰 게 많죠. 큰 게. 크기가 큰 게 물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태양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냐면은 주로 수소하고 헬륨인데 이 붉은색 별들도 수소하고 헬륨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우주에 또 물질이 있는 곳을 보면은 이렇게 별 구름같이 있는 성운에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운 별 구름에 포함된 거는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스 성분은 주로 수소가스, 헬륨가스가 많습니다. 또 수소하고 헬륨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이것도 수소하고 헬륨 가스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운. 이 성운은 눈 모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이 행성상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가장 유명한 말머리 성운. 이것도 성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소하고 헬륨이 많은 이런 구름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성운으로 보이는 것들은 뭔가 물질이 뿌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 상태와는 다르고 물질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태양계 밖에 이런 성운들의 물질들이 많이 있고 자, 그 다음 또 태양계 밖에 물질이 있는 것들 이 별들이 뭉쳐있는 것들을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점점점점 하나가 다 태양 같은 별들이에요. 개수 못 세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보면은 수천 개의 별들이 뭉쳐 있고 수백 개 별들이 뭉쳐 있는 단위가 성단이 있습니다. 또 성단 중에서 가장 이제 별들이 많이 뭉쳐 있는 구상성단인데 공 모양이라서 구상성단이라고 부르고요. 별들 개수는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 점 하나하나가 태양이라고 보면 되는데 수백만 개, 수십만 개씩 뭉쳐 있는 덩어리입니다. 당연히 물질이 태양의 수십만 개, 수백만 배로 많겠죠. 그 다음에 이런 성운 성단들이 다 뭉쳐져 있는 게 우리 은하입니다. 은하. 여기 안에 태양계에 해당되는 크기 정도가 1000억 개씩 들어있어요. 1000억 개.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은하 근처에 있는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데 물질들이 많이 있구나. 나머지 검정색 빈 공간은 진공 상태구나.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질을 어떻게 파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펙트럼.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이렇게 많이 해봤죠. 프리즘에 빛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눠집니다. 이게 스펙트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스펙트럼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주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전구 같은 불빛이 있었을 때 우리 태양빛도 마찬가지인데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구를 별이라고 치고 앞에 가스 덩어리가 있으면 이 가스에서
빛을 흡수를 해요. 근데 모든 빛을 흡수한 게 아니고 특정한 빛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무늬가 나옵니다. 또는 기체 중에서 뜨거운 기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데 이렇게 선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줄무늬가 검정색 줄무늬가 나오는 거는 누가 빛을 흡수를 해서 검정색으로 보이니까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빛이 연하게 나오는데 색깔로 나오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건 여기 보세요. 자, 위에 한번 봅시다. 백열전구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빨주노초 파란불로 나옵니다. 나트륨이란 원소에서 불꽃반을 일으켜서 이렇게 스펙트럼 보면은 이런 줄무늬가 나옵니다. 수소는 이런 줄무늬가 나오고 네온은 이런 줄무늬가 나옵니다. 태양은 이런 줄무늬 나오고. 자, 우선 나트륨, 수소, 네온만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물질에 따라서 이 줄무늬가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 범죄자들 찾을 때 우리 구분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선 가장 쉬운 지문 있죠. 그 다음에 DNA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물질마다 이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주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요? 우주에서 오는 별빛이나 성운 성단에서 나오는 불빛 이런 것들을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어떤 물질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천체의 스펙트럼을 과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 봤더니 우주에 존재하는 98%의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즉 대부분 우주는 수소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수소하고 헬륨 비율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3대 1. 자,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100%로 환산해서 보면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가 75%, 헬륨이 25%, 나머지는 거의 기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성분은 수소, 두 번째는 헬륨, 3대 1, 이것만 핵심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럼 물질이 지금 현재 수소, 헬륨 비율이 3대 1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자,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은 20페이지에 이 빅뱅 이론 그림이 있는데 빅뱅 이론이라는 거는 자, 과거에 물질, 에너지가 모두 모여 있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져서 폭발적으로 확장한 다음에 이런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교과서에 있는 것도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번쩍하고 뻥 터져서 공간이 확장되고 그 안에서 물질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진화돼서 왔다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물질이 어떻게 우주에서 생겼는지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물질이 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막 이런 게 원소 기호대로 있는 게 다 있었던 게 아니고 물질은 차근차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물질이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 물질도 우리 원자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한번 보면은 자, 처음에 137억 년 이게 우주의 나이인데요. 이게 빅뱅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 물체가 한 점에서 고온 고압 상태로 있다가 대폭발을 했다. 폭발을 하면 퍼져나가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폭발해서 퍼져나가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제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우선 처음에는 쿼크, 우리 앞에 동영상에서 나왔던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런 6종류의 쿼크, 6종류의 병입자, 즉 원자보다 작은 것들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이 양성자, 중성자는 원자 핵을 만들었던 그런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을 하고 나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쿼크가 만들어지고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원자들은 더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원자들이 수소하고 헬륨이고 지금 우주에서도 가장 많은 게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수소 3, 헬륨 1%로 하면 75대 25%. 나머지는 거의 1%도 안 되는 기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빅뱅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